이번 여행은 청주국제공항에서 시작됐다. 이번에 에어로케이에서 칭다오 노선을 취항했다는데 평일 기준으로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출발하기 전부터 부담이 덜해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웠다. 정시에 출발했고 정시에 도착했다. 모든 게 예상대로였다. 중국에 발을 딛고 처음 느낀 느낌은 어두웠다. 사회적인 어두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내가 어두웠다. 숙소, 식당, 상점, 심지어 쇼핑몰까지 중국은 실내 조도가 낮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여행 내내 하게 됐다. 시내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지하철 그리고 택시. 택시는 약 25,000원 정도. 지하철은 1,400원. 시간 차이는 약 30분. 택시는 분명 더 편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하철을 선택했다. 로스를 줄여야 한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는 위치는 두 번째 역이었다. 환승역은 첫 번째 역. 시내까지 계속 앉아서 갈 수 있었다. 한글 안내는 없었고 미국말 안내는 잘 되어 있다. 지하철 시스템 자체가 꽤 직관적이었다. 전광판에 표시되는 도착역 정보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잘 도착해서 막바로 호텔로 향했다. 거리에서 풍겨오는 담배 냄새. 아, 여기가 중국이구나. 실감나기 시작했다. 도착이 생각보다 빨랐다. 체크인 시간 전이었는데 다행히 바로 방을 내어줬다. 호텔은 1박에 49,000원.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외관도 내부도 깔끔했다. 위치도 괜찮았고 교통도 나쁘지 않았다. 가성비만 따지면 더할 나위 없었다. 하지만 방음은 거의 안 됐다. 왜 이렇게 방음이 안 되는지는 알고 싶지 않았다. 금연룸인데 재떨이가 있다. 다행히 방 안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벌써 무뎌진 걸지도. 잠깐의 정비를 마치고 택시를 불러 북경오리를 먹으러 갔다. 이 식당은 베이징덕 한 마리에 약 56,000원 정도 하는데 평일 점심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40% 할인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예약 방법은 두 가지. 호텔 프런트에 부탁해서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직접 위챗으로도 가능하다. 나는 위챗으로 예약했다.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쪽에선 중국어로 답장이 오는데 위챗이 자동으로 번역해주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었다. 답장도 빠르고 친절했다. 처음 중국 사람에게 맞이하는 디지털 친절이었다. 식당 분위기는 참 좋았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친절했다. 껍질은 바삭했고 고기는 부드러웠다. 다행히 아이도 잘 먹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많이 남겼다.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꼭 와이프와 함께 와야겠다. 배 터지게 먹고 칭다오 맥주 공장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1900년대 초반 독일인들이 정착해서 거주할 때 중국 술의 도수가 너무 높아서 마시기가 힘들었는데 칭다오의 좋은 수질을 활용해 직접 맥주를 생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칭다오 최초의 양조장이자 중국 최초의 현대식 양조장이라고 한다. 입장권에는 맥주 두 잔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대한 배관과 탱크들 사이로 이어지는 통로를 따라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봤다. 처음엔 지루해할 줄 알았는데 아이도 예상외로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어른의 눈으로만 보던 공간을 아이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견학이 끝나고 마지막 구역에서 받은 생맥주 한 잔. 어떤 과정을 이해한 후에 마시는 술은 시원하다 이상의 무언가를 남겼다. 맥주 공장을 나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불어오는 바람에는 맥주의 잔향 대신 노점 음식 냄새가 감돌았다. 목적지는 야시장. 그 전에 마음속으로 점 찍어둔 한 곳에 들렀다. 바로 인형 뽑기방. 여행지에서까지 인형을 뽑는다는 게 누군가에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좋으면 하는 거지 뭐. 7,500원쯤 되는 돈으로 코인 120개를 받았다. 이걸로 뽑기 60판을 할 수 있다. 아, 인생이 참 어디든 그리 만만하지 않다. 둘이서 번갈아 가며 거의 180판쯤 했다. 인형은 6개밖에 못 뽑았지만 우린 오늘 작은 인형들 덕분에 오래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챙긴 것 같다. 체력이 여기서 다 끝나버렸다. 계획했던 야시장은 결국 가지 못했다. 아쉬웠지만 발이 먼저 그만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대신 숙소 근처에 있는 대형 쇼핑몰로 방향을 틀었다. 도착해보니 그야말로 대륙의 스케일. 쇼핑몰 한가운데 아이스링크장이 있었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이것이 거대한 나라의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딤섬집에 도착했다. 사실 오기 전까지 중국 음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향이 너무 강하지는 않을까? 입에 안 맞으면 어쩌지?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다. 이 음식도 저 음식도 다 궁금했지만 양이 정말 많았다. 조금씩 맛보며 다양하게 즐기고 싶었는데 결국 몇 가지밖에 먹지 못했다. 아쉬웠지만 배가 불러서 좋았고 다 먹지 못해서 더 기억에 남는다. 저녁을 먹고 나왔을 땐 이미 밖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낮과는 전혀 다른 도시. 마치 게임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오사광장.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연출은 까라면 까야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한편으론 이 거대한 화면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떠올랐다. 참 아이러니한 풍경이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다.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갔다. 여러가지 음식을 뷔페처럼 골라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 이렇게 먹어도 4,500원 정도. 가격이 미안해질 만큼이다. 음식은 정갈했고 맛도 좋았다. 우리 아이도 아침을 잘 먹었다. 어제 하루 종일 걷고 놀고 웃느라 지쳤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는 걸 보니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더 강한 생명체구나 싶다. 아침을 먹고 어제 들렀던 쇼핑몰로 다시 향했다. 어제 사지 못했던 장난감, 기념품 몇 개를 샀다. 점심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식당으로 향했다. 가격도 괜찮고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 하지만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서 볶음밥 하나, 샐러드 하나, 그마저도 먹다가 남기고 말았다. 아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다음에 다시 중국에 오게 된다면 꼭 와이프와 같이 오고 싶다. 이 많은 음식, 아이와 나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중국의 예쁜 길거리를 걸으러 대학로에 왔다. 길이 잘 꾸며진 정원 같았고 사람들의 걸음도 활기찼다. 곳곳엔 기념품 가게들이 있었고 별건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게 있다. 중국 사람들 정말 사진을 오래 찍는다.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고르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한참을 머문다. 사진으로 유명한 장소에서 우리는 단 한 장도 못 찍고 나왔다. 다음 목적지는 잔교, 칭다오를 대표하는 상징 같은 곳.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분명 설레임이 있었던 장소였는데 막상 도착했을 땐 이상하리만치 피곤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운이 빠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고 날씨도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움직이는 여행은 남기고 싶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와서 방에서 한참을 쉬었다. 그리고 저녁은 피자. 무난하고 따뜻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오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불야성. 아니불, 밤야, 성성. 이곳은 화려했다. 중국풍의 조명들이 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고 안에는 공연, 놀이기구, 냄새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인어쇼. 얼마 전 TV를 보다가 우연히 봤던 장면. 아이는 진짜 인어공주가 여기 있다는 줄 알았고 난 그걸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담배 냄새가 너무 심했다. 실외든 실내든 화장실이든 공기 자체가 탁했다. 아이들 타는 놀이기구에서도 담배를 피웠다. 말이 안 되는 풍경이었다. 아이와 함께 있는 공간이었기에 더 그랬다. 이 공간에서 아이의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 반짝임을 조금은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 중국은 좋은 것과 불편한 것이 늘 함께 있는 것 같다. 오늘 밤은 그 함께 있음의 현실을 또렷하게 보여줬다. 이번 여행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아이가 인어공주를 보고 싶다고 말했고 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완벽한 여행은 아니었다. 중간에 일정도 줄였고 기대했던 풍경과는 다른 현실도 있었다. 아이는 아직도 인형을 꼭 안고 자고 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